5080 함께 여는 국회 토론회.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초고령 사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례. 일을 딱 해놨는데 부득이한 사정을 못 오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을 위해서 20년 만에 치매 종합계획에 구강관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물이 났었는데요. 우리 안성훈 의원님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들어갈 때까지 많은 힘을 써주셔서 20년 만에 드디어 구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안성훈 의원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강 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수명 5080 임지준 이사장님, 그리고 대한방문치의학회 이수구 이사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회장 직무대리님, 대한치위생사협회 박정만 회장님, 그리고 스마일재단 등등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용희 전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발제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랑을 써왔는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치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계획들을 세우는데 보니까 이 치과 계통이 통째로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현장을 복귀했는데 당시 제 보좌관이 치과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1개월 줘서 계속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제 발언 이후에 같이 지지 발언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셔서 오늘 박수 한번 좀 건강 문제인 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나 또 정치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한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도 또 이 의원님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되시다 보니까 본인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문제면은 다 챙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로 알고 잘 챙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우리가 보장성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제가 지난 국감 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은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 기재부 추계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재계산을 해봤더니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들, 평균적인 근로자들이 세금 빼고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만 가지고 월급의 70% 이상을 내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재정면에서 좀 의료 쇼핑이라든지 남용 문제가 없도록 탄탄하게 조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건강해야지 사실은 의료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 관련된 구강위생 건강 문제를 잘 챙겨야 되는 문제로 계속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그런 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신 건강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씹지를 못하면 영양 불균형 그리고 잘 못 먹으면 이제 근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지만 인지기능, 치매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초기에 구강 건강 잘 챙기는 데서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치의학적으로 짚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바로 복지위 상임위, 그다음 본회의, 또 예결 소위, 그다음 전체회의 계속 종일 지금 오늘 상당한 저로서는 뺑뺑이의 날인데 그래도 기쁘게 또 아침에 저 PPT까지 챙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힘을 내서 오늘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구강 건강 문제 그 통합돌봄에서 이 구강 건강 문제도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입법으로 보조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기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 이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말씀 전에 우리 안상원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고 실력자시고 최고 보배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께서 우리 안상원 의원님께서 후반기에 계속 복지에 계시도록 격려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선수를 국회에서 많이 따르다 보니까 제가 제 선으로서 이제 우리 안상원 의원님의 그 힘을 많이 빌리기 위해서는 그 후반기에 좀 계셔 주시면 제가 좀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좀 주저없지만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건강수면과 튼튼한 돌봄을 입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또 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수정의 안상원 의원님 비롯한 김우선 건강수면 5080 운동본부 상임 대표님과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이사장님,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님과 직무대행님과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장님, 임지준 건강수면 5080 이사장님과 지금 자리에 보셨는데 좌장이신 전 국회의원이시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희 이사장님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제는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강건강은 건강 전체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자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강 건강이 유지되어야 영양 상태와 만성 질환 관리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의료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이 모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 건강 수명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가 여러 번이니까 가운데를 위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구강 스몰아트 건강 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 화이팅!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들 또 아까 말씀드린 발제자와 이 토론에 또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용희 이사장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책 토론을 해서 우리 5080이라는 즉 2050년까지 80세를 유지하자.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선거법이 이제 제정돼 가지고 이 정책을 우리 토론과 같이 이어져서 앞으로 국가 예산도 줄이고 건강 수명을 100세까지 유지하는 의미로 이 토론을 가져보았습니다. 항상 인사말 하게 되면은 앞에 분들이 좋은 말만 다 해서 뒷분은 말을 못 하신다는데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냥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한 방문치의학회 아직 인준은 못 받았습니다만 방문치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수입니다. 제 인사말은 뭐 이렇게 이미 인쇄된 팜플렛에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소감만 좀 말씀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요즘 이 국회가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선거 앞두고 바쁜데 그래도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안상훈 의원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평소에도 우리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돌봄의 김용익 이사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익 이사장님한테 한번 경례에 박수 드립니다. 제가 그 방문치의학회를 하기 전에 이 스마일 재단의 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돌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양원을 한 20여 군데를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거의 뭐 틀니를 하신 분들이 한 2, 3년 동안 틀니를 빼지도 않고 그냥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그 스크류 나사가 다 풀어져가지고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거를 요양보호사들이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요양을 관리하고 있는 그 요양 경영하는 분들도 또 요양보호사들도 이 구강 건강에 대한 구강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그 노인분들의 그 입냄새라는 게 구강 관리를 하지 않는 노인분들의 입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노인분들의 대소변 치료보다도 더 노인분들의 이 구강 관리를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보면 징그럽고 이러니까 아예 그걸 뭐 관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구강 건강이 얼마나 전신 건강에 중요하자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런 자리에 가서 꼭 제가 하나 소개하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세대학교하고 건보공단에서 함께 노인분들 150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코호트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8년 동안 한 결과를 2024년 제로도톨로지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150만 명의 노인분들을 구강관리를 한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을 구분해서 연구 조사를 한 그 결과가 구강관리를 한 노인분들이 구강관리를 받지 못한 노인분들보다도 생존율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먹어야만이 산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입증한 논문이 아닌가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히 대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일찍부터 이 건강 수명은 건강 상태를 다 잃어버리고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생존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생존을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먹고 씹어야지 우선 뭐 소화도 되고 또 근력도 강화가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직접 본인이 뜻을 갖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방문, 일본처럼 방문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치과에서는 방문 치의학회를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3월 27일부터 이 돌봄이 이제 시행이 되고 방문 치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치과계에서도 그렇고 정책 당국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이 토론회에 건보공단에서도 나오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토론회가 나오고 하니까 빨리 일본처럼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를 결정해가지고 공급자와 수혜자가 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로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행사 뛰는 건 저의 전공이 아닌데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저런 걸 다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임기가 28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경화 직무대행님의 인사말을 조용히 품위 있게 대독해 드리는 걸로 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입니다.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의 필수인 구강 돌봄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 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관심 가져주시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운동본부를 비롯한 구강보건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 재정 지속 가능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즉 건강 수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바로 구강 건강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구강 건강은 죄송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체계적인 구강관리 체계의 구축은 영양 섭취,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 기반이 됩니다. 결국 튼튼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관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돌봄 정책에는 구강건강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돌봄과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 체계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도 머물러 있어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 전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구강돌봄 제도 체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정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협력, 구강보건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치과의료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책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쓰신 안상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간이 30초 정도인데 미리 사진 찍고 가셔가지고 10초 정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수명 5080 다음 15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건강수명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직 안 싸우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건강수명 80세, 지금 69.8세입니다. 건강수명 18년 동안 약 1.5세 정도 늘어나서 상당히 힘든 그런 과학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 세미드가 잠깐 땡하시고요. 1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약 52%, 1억 3천만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곱하기를 좋아하는데 다음 5천만 원 곱하면 약 6,500조의 미래 부담이 생깁니다. 6,500조의 미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같은 말로 얘기하면 건강수명이 1년 더 늘어나서 6,500조의 미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그 연구자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치과계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6,500조의 미래 부담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수명을 1년 늘린다면 6,500조 미래 부담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저희 치과계가 건강수명 1년 더를 실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수명 1년 더 실천해서 미래 부담을 줄이고 돌봄을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돌봄에 들어가면 병원에 의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필요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돌봄에서도 병원에 늦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저희 치과계가 하겠다고 오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과장님도 오셨지만 좋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오늘 토론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D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에 다 있고요. 오늘 제가 각별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학자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용익 저는 교수님이라는 말씀을 입에 익숙합니다. 김용익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부분이 우리 이 오늘 모임 취지에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여해 오신 그 여정에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마 우리 이 돌봄에 대한 이 정책이 굉장히 순항을 타리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초고령 사회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FDI는 그 비전 2030이라는 미래 정책을 통해 가지고 WHO와 함께 구강 건강 없는 전신 건강은 없다는 부분을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WHO의 글로벌 오럴 헬스 액션 플랜에 의하면 구강 보건을 국가 보건 체계 내에 핵심 요소로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가 구강 보건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FDI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토론회의 대한민국 치과대학 교수이시며 대한방치의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까 생각하는 거로 발제를 하려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 우리 서현 선생님께서는 아마 디테일한 정책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직접 했으면 그 광고 예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오늘 주제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상통해서 제가 어떤 광고지만은 한번 광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작년에 뇌출혈로 중환자에 내가 누워있을 때 느낌,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 나의 미래인데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의 발제에 어떻게 보면 이 광고의 영상만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전하는 게 다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뭘 원합니까 하고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물어보면요, 다음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질인 것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사를 갔다가 죽는 거. 정말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아내랑도 항상 같이 죽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다음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참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거죠.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다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게 건강수명 하는데, 우리가 건강수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죽게 되는데 결국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 병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기간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지만 짧게 아프자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앞서 우리 임지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삶의 질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 다음이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질에서 정말 중요하고, 의료비 절감,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을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의 의료비와 우리 국가의 재정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심이 많아요. 정말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국의 이제 저널이 나왔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11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덴탈 플러스를 써라. 매일 생뚱맞게 11가지 중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입안의 세균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나 크더라. 그게 벌써 20, 30년 전에 얘기가 되어왔던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밝혀진 것들이 더 많이 업데이트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건강수명 5080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저는요. 제가 너무 이거 안 돼요. 얘부터 수명을 건강하게 해주는 마우스를. 원래 건강 장수에 우리가 5080에서 만든 건 한 7개로 압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치아 튼튼, 무감 건강을,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1번으로 일단 나옵니다. 왜? 그 다음이 영양이에요.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근육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검진을 잘 해서 약물도 함부로 먹지 말고 나쁜 습관 끊치자. 여기에 정말 이 포문이 오늘의 주제, 건강수명과 튼튼한 젊음이 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생활 속의 9가지가 건강수명 원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음. 자, 그러면 과연 입안이라는 것이 영양보급의 첫 관문인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까? 저희 형님이 이제 화가신데 형님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그 장애 어린이들 케이터를 미술 재능하시는 것 중에 세브란스에서 하셨는데 참 노인이 너무 지쳐 보이는데, 다음 슬라이드. 일단 이가 빠지기 시작하죠. 다음. 심지어 하루만 남았는데도 잇몸이 안 좋고 충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사실 슬라이드가 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에 아주 크게 좀 해주세요. 발전자를 위해서. 다음. 치아가 다 빠진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다음. 근데 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혓바닥도 갈라지고, 입도 마르고, 입안에 곰팡이 느끼고,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입안 헐고요. 온통 헐면 여러분들 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정말 입안이 헐. 다 뺨도 헐고요. 다 그리고요 나이가 드시면 구강암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관리 잘해야 돼요. 구강암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다. 그래서 영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역시 입안의 문제, 씹을 때 문제, 치아의 문제, 심지어 미가 건조증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우리 임지중 원장님의 슬라이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인용하는 밑에 꼭 출처를 적습니다. 이 출처 적는 게 중요해요. 자료조용, 건강기능 5589, 임지준 이사장 이렇게 절대로 적는. 자, 근데 단지 글씨 제가 좀 키웠어요. 뭘 키웠냐면 먹어야 산다에서 근위축 악순환 이게 뭐냐면 못 먹고 근육량 감소하고 운동 못하게 되고 식욕 저하고 몸면 결국은 모든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疾病못 걸으면 우리는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욕창이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노쇠 말 그 자체로 노쇠 이 노쇠에는 구강 노쇠가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구강도 노쇠가 된다. 다음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는 치아 산실과 불량하고 구강 환경이라는 이 두 개의 과제 속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건강 수명에 중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문만 주려고 다음 빨리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도 예전부터 나왔어요. 치아가 10개 이상 사망률 7배. 그런데 참 대단한 게 다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옛날에 치아 수가 많은 사람이 장수한다고 참 대단한 신문이죠. 진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이것도 임지준 원장님한테 제가 받았는데 치매하고 흡인성 폐렴인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노출되는 질환이 제일 위험한 사망이라는 것들인데 공교롭게도 다음 슬라이드 이 구강 질환이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악화 요인으로 해서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아까 우리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양원에 가면 구강 관리가 왜 뒷전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다. 간단합니다. 이해가 하는 세균이 혈액을 타고 염증과 더불어 모든 장애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폐로 가는 흡입성 폐렴을 내는 지름길에 지름길이 빨리 가는 거지. 다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렴 환자의 90% 이상이 흡입성으로 가게 되고 연화혈관 잘 뱉지 못하고 하는 분이나 삼키지 못하는 분들 거기에 구강이 안 되는데 틀니까지 끼신 분들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그런 구강의 상태가 폐렴으로 넘어가는 그런 원인으로 문제입니다. 다음. 자, 치매가 치아랑 관련이 있다. 제가 저 슬라이드 되게 좋아하는데 한쪽에 다 빠지게 낙엽이 지는 거예요. 우리 두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그런데 왜 치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때 역시 세균학적으로 봤을 때 입안에 있는 세균 특히 치주 세균 우리 진주발리에서 많이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계획이 중요하지만 독소, 염증들이 혈액을 타고 결국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세균도 관련이 돼요. 우리 치주학에서 또 이걸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치아가 없으면 우리가 씹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치아는 참 대단해요. 이 단단한 아이가 뼈 속에 붙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얇은 눈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아 흔들어 보면 살짝 흔들려요. 딱딱한 눈을 쓸 때 깜짝 놀라는 것도 치아가 어떻게 감각이 있습니까? 치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치주인데가 놀라는 거예요. 모든 자극들을 내가 씹음으로써 그 자극들이 나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씹어서 뭐 껌도 나이 들면 씹어야 된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씹어야지 혈류가 증가되고 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치아가 없어서 잘 씹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잘 못 걷는 것 이상으로 치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울해지죠.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해마, 편도체 영향을 주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치아.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 현실이 어땠는가? 사실 참 많은 치과계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치과의사협회도 그렇고 위생사협회도 그렇고 가서 요양 실태가 어떨까 논문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 스마일재단에서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참 요양원에 가면은 검사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보건검사랑은 다른 상태죠. 여러분이 달라붙어서 시행합니다. 다음. 입안은 완전히 끈적끈적 떡지떡지 다 말라있고 그 다음에 염증들이 딱딱해져 있고 뭉그러져 있고 떼기도 힘들어요. 피가 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 현장에서 치석은 정말 치아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뇌의 주사진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일 안 빼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 신발 2, 3일 안 신고 안 먹고 지내보세요. 발이 어떻게 되나. 다음 슬라이드. 음식의 잔류정도 검진을 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이진환 기자님 계시지만은 이따 토론 하실 텐데 안타까워서 기사 쓰시고 그랬었어요. 이건 큰 문제다. 이거 큰 문제다. 늦었지만 더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이걸 뭘 해야 된다고 정말 우리 언론들 많이 해주시고 이진환 기자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치과의 꾸준한 노력들 참 많았습니다. 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또 관련된 학회들은 우리 방문치과의사회도 있고 또 노년치과의사회라고 예전부터 또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열심히 했던 우리 봉석 기능도 있고 참 많은 부분 치매도 관련돼서 구강치매 우리 모든 노력들이 이제 합해져서 하나로 돼야 되죠. 다음.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라는 게 생겨서 막 가슴이 떨리지만 갈 산이 너무나 먼 거예요. 여기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이 저희는 그분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같이 유형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잘 만들어야죠. 다음.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기 이제 정민 선생님도 와 계신데 구강건강 현장 이야기 제가 그 책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독립 구강건강 교육자이자 활동도 하면서 또 우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관리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것들을 저희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다. 정부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실제 가보면요. 그냥 구강관리가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후추 뽑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화곤란으로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데 첫 스타트 자체부터 힘든 거예요. 입안을 소독해 줄 수도 없고 닦아 줄 수도 없는 환경. 과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제대로 만든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냥 물어버리세요. 입안에 들어가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도 이 닦아주는 걸로 다치실 수도 있지만 술자도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구강 마사지 충분히 풀어주고 해주는 것들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 구강 상태가 좋아지면 흡인성 배염도 주고 치매도 주고 아까 6,500조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복권인 줄 알았어요. 1억 3천 그림이 복권 그림 같아요. 아주 정말 표현을 잘하셨어요. 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저는 시간을 15분 안에 끝내는 편이에요. 저희 형님이 그려줬던 그림인데
복숭아를 할머니랑 손녀가 먹고 있는데요. 둘 다 치아가 없는 상태예요. 태어나서 희망이 있는 아이와 또 과거가 되버린 치아가 없는 무치아 상태. 그렇지만은 잘 먹고 잘 말하고 잘 웃는 것이 삶의 시작이고 모든 거라는 건 똑같겠죠.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자, 함께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이신 서혜연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를 맡은 대한방치학회 교육이사 서혜원입니다. 앞서 최정훈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발제해 주셔서 제가 이어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통합 돌봄의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 구강 돌봄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 돌봄과 바로 눈앞에 닥친 초고령 사회와 그로 인한 돌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장기요양 대상자는 약 120만 명,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약 145만 명으로 등록장애인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와 같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분절적인 제공에 대해서 막상 대상자는 체감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과 입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은 늘어나며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우리가 구강 돌봄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구강 관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강 관리를 하면 칫솔들과 같은 위생적으로 더 신경을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통합 돌봄 시대를 맞아서 단순한 구강 위생 관리가 아닌 저작, 변화, 영양, 전신 건강까지 고려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강 돌봄이라는 세계를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간 우리 치과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강 돌봄 정책에 있어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합 돌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구강 돌봄이 이 돌봄의 한 축으로서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이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 국가 책임제나 여러 가지 장기 요양 지원 체제에 있어서 구강 돌봄이 소외되었던 여러 가지 쓰이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시스템이 굳어지면 그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전의 노력에 비해서 수십 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야말로 우리 치과계가 하나가 돼서 이 통합 돌봄을 설계해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 제언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사정 체계 내에서 구강 항목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악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현재 이 통합 사정 체계 내에서는 구강 돌봄에 대한 것을 좀 캐치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통합 사정 체계가 좀 다르다고 하나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계에서는 건강과 기능, 영양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지만 구강에 관련된 항목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의 설문의 형태로 약간씩 다뤄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강 문제는 욕구로 인식되지 못하고 서비스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영역에 대한 국립 항목 신설과 기존 항목의 구강 영역 강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이요. 이처럼 통합사정의 단계에서 구강 위생 상태나 통증 여부, 또 구강 건강의 상태, 또 관리 능력, 치과 치료 접근도 등을 파악하여 이것을 평가한 다음 방문 진료가 필요하면 방문 진료로
방문 관리가 필요한 방문 관리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구강 돌봄이 통합 돌봄 안에서 자연스러운 서비스의 연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강 돌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 치과 진료와 방문 구강 관리 체계 수립 및 실시 이를 통한 실질적인 방문 진료의 가동입니다. 다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돌봄 대상자의 치과 방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휠체어를 타시거나 와상인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분들이 치과를 가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처럼 한번 치과에 가는 길은 매우 보행 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요. 이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서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과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우리는 방문 치과 진료와 방문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방문 치과 진료의 경우 올해 연내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열심히 수가 영역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여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변민아 구강정책과장님께서 매우 노력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간은 적게 35분부터 하도록 되었는데 이미 1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분부터는 또 건강성명 5080 운동복 출범식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치아튼트로 운동하는 출범식이 있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질의응답 일부분으로 축소하도록 해도 한 번 다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4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따가 시간이 되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토론부터 진행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의 순서는 이 자료집에 있는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은 최종유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트운동본부의 국제이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좌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끝까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 바로 구강이 돌봄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드시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파서, 없어서, 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력이 감소하고 걷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까지 급격히 저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합니다. 씹지 않으면 뇌 혈류가 감소하고 인지 기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강을 관리하지 않은 채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이 자동차를 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제도 안에 구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 기능은 평가합니다. 인지 기능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씹을 수 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 전략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강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작 기능, 통증, 위생 상태는 반드시 국가돌봄 평가의 기본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구강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치과에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치과가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강 관리를 통해 폐렴을 줄이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며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정 절감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것,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구강입니다. 구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 수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입니다. 오늘 발제에서 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이 구강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 건강은 흡인성 폐렴 그리고 치매, 영양 상태와 직결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도가 필요시 연계라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대상자의 발굴과 이 서비스의 연계가 모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오늘은 이 구강 돌봄 이제는 실행이다. 통합 돌봄 현장 구축을 위한 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사정의 체계입니다. 현재 통합 사정에서는 이 건강, 영양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발제에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초기 평가 단계부터 구강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렇게 별도로 연계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구강의 문제는 처음부터 욕구로 인식이 안 되고 서비스로 연결이 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강의 항목을 초기의 사정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치과의 전문 인력도 초기의 평가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이 한국형 구강건강평가 도구의 통합사정 결과에 반영이 돼서 이 서비스의 계획 수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의 체계입니다. 장기요양 시설이나 이 재가의 영역을 보면 아직 이런 인력 운영 기준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사가 앞으로 이 기관의 소속이나 어떤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될 텐데요.
참여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 장기요양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강 돌봄에 참여하는 치과의 생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인력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노인이나 장애, 감염 등을 포함한 이런 특화 교육을 표준화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에서 제안하신 이 방문 치과 전문 인증제와 연계를 해서 치과 의생사까지 포함하는 통합 인증 체계를 설계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문의 이 현장은 병원과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방문의 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와 안전관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가의 체계입니다. 현재 이 방문 간호 안에 구강위생 서비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방문 구강관리의 서비스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범위가 혼재되어 있고 제도 간의 역할도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방문 구강관리 수가를 도입할 때 방문 간호의 구강위생 서비스와 치과의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간의 명확한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연계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강 돌봄이 통합 돌봄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통합 사정에 구강을 포함하고 인력 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수가 체계를 정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추진이 되는데 돌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령 5080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진원입니다. 수고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제 토론 내용은 책자에 담겨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핵심적인 결론과 제안만 한 번 더 공유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구강 건강을 건강 수명 연장의 핵심적인 선행 조건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를 통합돌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토론자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강건강을 통합돌봄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로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 기능, 영양, 인지와 함께 구강을 독립적 사정 영역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방문치과 진료와 방문 구강 관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주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 중심의 방문치과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속적 관리 중심의 방문 구강 관리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안정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돌봄 영역에서 구강관리를 평가 항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강관리가 수행되도록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는 평가와 보상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넷째로는 돌봄 종사자 교육과 표준화된 사정도구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강돌봄은 특정 직종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치과 전문가와 돌봄 인력이 함께 수행하는 협력 체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돌봄을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니라 중증화 예방 전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흡인성 폐렴, 영양 저하, 기능 악화, 입원 증가를 줄이는 예방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책적 설득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구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능의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끝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말하고, 웃고, 관계를 맺는 일은 모두 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구강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충치 예방을 하거나 치아를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일상,
건강 수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교수님의 표현처럼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강 건강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한 일은 문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로 옮기는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통합돌봄의 시대에 구강돌봄이 빠진 돌봄은 완전한 돌봄이라 보기 어렵고요. 오늘 토론이 구강돌봄을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이신데요. 한국의학과육 기자협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진한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 기자고요. 동아일보에서 이제 20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발표나 이런 거 진행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데를 잘 못 봤는데 오늘 토론은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또 가슴도 뭉클한 아까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좀 뭉클해졌는데 건강이 그만큼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일에 지치다 보면 이제 잊혀지는 또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여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재택과 이제 재가 돌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추가적인 좀 언급을 한다면 대한 재택 우리 학회에서도 요즘 계속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숙박의 문제도 그렇고 1차 기관 중심으로 해서 재택을 모델을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같이 그런 학회들과 같이 움직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조금 똑같이 지역 간호센터 이런 간호에 대한 독립적인 걸 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위생산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되면 좋겠고요. 요즘 재택 관련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실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좀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접촉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분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도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도구가 잘 활용된다면 좀 인력이 부족한 쪽에서는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병원협회에서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구조조정 지금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좀 기능 체계라든지 환자 분류를 통해서 좀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도 좀 중증을 다루는 요양병원은 경증 다루는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독특한 이제 필요성 앞으로 이제 일본이 이미 그래왔고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구조조정과 이런 거 필요를 하다 보면 결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일본이 그래왔었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의료원이라는 개념인데 개호의료원 즉 장기요양급여에서 이 보험에서 의료적인 어떤 그걸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아까 발표자 중에서 일본 개호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이죠. 거기서 구강관리 수가를 만들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고 있을 때 이게 좀 정의가 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전문가들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호보험이 어떤 식으로 의료적인 보험으로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좀 설득과 또 정책하는 분들한테도 잘 이해하게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산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강정책과에서 일하기가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시행을 할 때 좀 탑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 좀 통합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연 요양보험자독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험제도 과장입니다. 오늘 유익한 발제해 주셔갖고 잘 들었고 여러 토론자분들 이제 저는 사실 장기 요양에 매몰이 되어 있어갖고 이 구강 쪽 얘기를 많이 못 들었었는데 좀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셔갖고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발제해 주신 것 중에 서영 원장님이 해 주셨던 그리고 이제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통합사정 체계 내에서 이제 구강 항목 필수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3월 27일부터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시행되면서 통합 판정을 하게 되었고 전체 이제 지역 내에 이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통합 판정을 하게 되었고 이것과는 별도로 또 장기 요양에 들어오실 때는 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통합 판정표를 저희도 같이 만들었는데 구강 항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사하기나 삼키기 말고 신체 기능 말고 이제 별도의 항목으로 구강 항목과 영양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한번 어떻게 이제 욕구 사정이 되고 있는지는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방문 구강 관리도 이제 재택의료 수가를 기반을 해서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 재택의료센터가 통합돌봄 추진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다 깔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시군구에 지금 다 인프라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한 422개소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택의료센터뿐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 급여 중에 방문 급여 중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조금 여기에 그러니까 방문 간호에 물론 방문 구강이나 그러니까 구강이나 재활이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방문 간호 지시서를 의사가 치과 의사도 이제 내릴 수가 있어서 그 구강에 대한 관리는 방문 간호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욕구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방문 재활 그리고 방문 영양을 조금 연구를 해서 장기 요양 제도 내에 도입을 하고 시범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조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방문 영양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구강 쪽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강은 저희가 한번 역량을 도입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급여, 재가급여 평가가 이제 시설급여를 3년마다 이제 하고 재가급여 모든 기관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설급여와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센터는 사실 시설급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설 평가 항목이랑 조금 달라서 이게 그러니까 있다가 빠진 건지 구강 항목이 원래 없었던 건지 요거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시설이랑 달라서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제 재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 약간 이 구강 관리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항목이 있다가 빠진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기요약 제도 내에 또 복지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분이면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연구를 쓰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신기술과 조금 새로운 그런 연구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예비급여라는 그러니까 조금 실험적으로 새로운 기구들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강세척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강 쪽에서도 치과 쪽에서도 이런 그런 그 폐역관 그 연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장기요양 그 수급자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원인증과장 변은아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특히 오늘 그 앞전에 두 분이 발제해 주셨는데 최재훈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학술적인 그런 내용들만 주로 듣다가 오늘 좀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 발제를 들으면서 30년 뒤에 저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구강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구강 관리를 위한 정책을 조금 잘 나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주로 발제하신 분들 그 큰 카테고리는 크게 통합사정 체계 안에서 구강 영역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문 치과 진료와 방문 구강 관리에 대한 체계 그 안에는 뭐 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사정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서 요양보험 제도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문 치과 진료하고 방문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 사정을 하다 보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요건에 맞는 분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구강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방문 치과 진료와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안고 빠진 붕어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계와 어떤 프레임은 가져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 번 그 토론회라든지 내지는 소그룹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방문치과 진료에 대한 지금 그 제도가 조금 시급한 것 같고 그 앞서서 저희가 작년부터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강 관리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문 치과 진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방문치과 진료에 대한 연구 용역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 모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이제 수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얹어서 이 부분을 보험급여과랑 상의해가지고 건정심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치과의사협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셔서 저희랑 같이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분해해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수가의 적정성 내지는 서비스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다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이 토론을 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서혜원 원장님께서 발제할 때 담으셨던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수가 체계에 대한 내용을 치과의사협회에서 같이 연구 용역을 중간 보고나 결과 보고 최종 보고를 할 때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결과 보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본이 지금 방문치과 진료는 굉장히 앞서고 있고 또 저희 또 국내에서도 이과나 한의과는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을 모델화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서영 교수님,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이정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민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수가를 체계를 잡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서비스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해서 시범 하반기에는 최소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독지법 과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방문 진료나 치과 이게 그 앞서서 현황이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치과 의사가 거기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그 제도적인 것과 만약에 돼 있다면 현황이 되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신 경 과장님? 방문 치과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거기 방문 치과 진료를 하실 수 있는 대상이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 현행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치과 의사들이 지금 현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아마 제가 재수관이라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요양원은 그 요양원 자체가 시설은 의사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의사를 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전체 25년 6월 기준으로 계약 의사 2,200명 있고 그 중에 치과 의사 11명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근본적인 그게 잘 안 돼 있는데 이거 해봐야 별 효용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양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치과 의사가 그렇게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뭐 더 아시겠지만 답변을 자신 있게 못 하시네요. 이상으로 국시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홍서영 부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계약의사 제도, 이제 50명 이상 의사 1명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치과가 분리된 트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장인 시설장들이 50명 이상이면 내과 의사 선생님 1분, 100명 넘으면 추가로 한의사 1명, 그 다음에 뭐 한 200명 정도 돼도 치과 의사를 초빙하지가 안 하죠. 일단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 김윤 의원이 요양보험 제도과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치과는 트랙을 별도로 해서 그게 숫자를 줄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이면 뭐 치과의사 1명 반드시 계약할 것이라든가 이렇게 트랙을 분리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어려울 거다. 또 하나 그 지점에서 우리 이제 요양원 뭐 100명 이상이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의무고용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치과의사가 트랙이 분리되면 그 지도하에 100명 이상의 요양원에서는 치위생사를 한 명 트랙을 고용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비용 효과 저희가 대비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검토해 주세요. 요컨대는 요양원에는 축탁의 제도가 있는데 의사나 한의사한테 그 축탁이 계약이 되지 치과를 별도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치과를 하는 방식은
이제 의한과는 별도로 이제 치과를 촉탁의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치과 위생사를 한 명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이미 좀 지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반복적으로 저도 그 치과에 대한 얘기를 요즘 듣고 있는데 여전히 세 가지 이제 오해를 좀 넘어서야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치과는 이 치아에 국한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가 치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관련된다고 하는 이거를 인정받아야 정책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 같다. 그 생각이 저는 꽤 강하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치과는 치과 의원이나 병원에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취사자가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대부분의 정책 담당자한테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휴대용 시트라든지 뭐 등등을 가지고 이 치과 의사나 취생사가 방문을 통해서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 그 품질이 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정책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치과는 급하지 않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는 이제 제가 의료정책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치과는 그 소득이나 그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의료로 이제 뽑히는 데입니다. 시세에 대자면 경기가 나빠지면 치과는 환자가 확 줄죠.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치과는 일반 국민들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 담당자들도 급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돌봄법에 이 구강 건강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뭔가 정책을 할 때는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평가에 빠진다. 지금 말씀 중에 평가에 빠진다, 욕구 사정에도 빠진다, 서비스 내용에도 이제 빠져 있다, 뭐 등등 자꾸 빠지는 이유가 치과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을 두 분 발제를 들어보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정책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이제 앞으로 더 하셔서 이 고정관념을 좀 극복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오늘 4월 2일이니까 사실은 4월 1일부터 이제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진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까지 시범사업 때와는 달리 전국에 229개 기초 단위에서 수많은 이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치과 쪽에 대한 수요나 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도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정책에도 반영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실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또 지금처럼 이 노인 장기요양법의 그 책임자나 건강보험 쪽의 책임자를 또 잘 토론회도 부르시고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건보와 노인 장기요양 그런 하나 빼놓지 않고 이 장애인 그 치과까지도 이제 같이 그 3박자를 잘 맞춰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구역 5분 장과 함께 여는 집회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제자, 좌장, 패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저희가 소개드리겠지만 저희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출범의 시작을 말씀해 주실 김우성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월 2일 날 이치백세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또 5080 발조 기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와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구강 건강수명 5080 치아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몸으로 뛰면서 국민과 함께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본부를 출범식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치아를 지키는 일이 곧 삶의 존엄과 건강 수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운동본부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고 구강 건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강 건강 실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강 건강을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토론회에서도 말했지만요. 치아 건강은 영양, 인지 건강, 노쇠 예방, 돌봄의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임을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저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치아 튼튼으로 건강수명 100세 문화를 만든다. 이를 위해 구강 건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실천 습관을 정착시키며 치아와 영양, 치매, 노쇠를 함께 보는 통합적 건강관리를 저희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 운동본부가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방, 실천, 연결, 공익, 참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열린 운동을 지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치백세 캠페인 20개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하자는 이치백세 캠페인 그리고 예스 치아 노 치매 프로젝트 또한 언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 우수보도상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겠죠. 후원뿐 아니라 실천을 함께 다짐하는 건강 100세 아너스클럽 등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실천 사업과 또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천을 해야 이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올바른 양치, 치실 사용, 건강 정기검진, 저작기능 관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구강건강 실천 약속 등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저희 운동본부가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 운동본부는 치아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 자산으로 확정하며 국민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고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전 캠페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치아를 지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을 직접 해봤는데요. 이따가 많이 애를 써서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운동화에 보시면 나름 저희 마크와 5080도 새겨져 있는데요. 캐릭터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치트니는 건강한 치아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양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
통해서 20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즉 치트니는 치아가 건강수명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로디는 슬로우 디멘시아를 의미하는데요. 거북이는 장수와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거북이 등껍질에 보이면 D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 D는 디멘시아를 의미하고요. 슬로디의 가슴팍에 보면 포즈, 일시정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는 느리게, 건강수명은 길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일단 슬로디와 치트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는데요. 치아 튼튼송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토론대회도 참여하셨던 5080 치아 튼튼 운동본부 국제이사를 담당하고 계신 최정윤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모두 뺐습니다. 누구나 쉽고 따라하기가 아주 쉬운 그 멜로디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아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노래 하나의 힘을 믿습니다. 즉 노래를 통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럼 듣고 따라하고 기억하는 것 함께 들어보시죠.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한번 따라 부를게요. 치아 튼튼 치매에 박하자 치아 튼튼 100세 수명 지키자 치아 튼튼 건강하게 살자 치아 튼튼 치매에 박하자 치아 튼튼 100세 수명 지키자.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그냥 좀 짧고 간략하게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범이 건강 100세를 위한 선언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그리고 구강 건강 실천 네트워크 또 지역사회 연대를 구축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수명은 존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앞쪽 봐주시고요. 너무 근엄하신 것 같아서 조금 네, 환하게 웃어주시거나 다른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건치본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